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구축 아파트보다 신축 아파트를 좋아한다는 얼죽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과거 투자와 실거주를 통해 미래의 시세 차익을 얻는 것보다 현재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의 부동산 트렌드가 눈길을 끄는데요. 이런 현상에 서울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권 인기뿐만 아니라 실거래가까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홍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과 분양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새 아파트 입주권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년 이하 서울 신축 아파트 매매 가격은 1.03% 올랐으며 5년 초과 10년 이하 준신축은 0.86% 상승했습니다. 반면 20년 초과 구축 아파트는 0.46% 상승에 그쳐 대조적이었습니다. 실제 거래에서도 신축 대단지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신축 대단지가 많고 잠실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강동구에서 아파트 매수세가 가장 강했습니다.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커진 데다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입주권 가격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신축이나 준신축으로 가자라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건축비가 안정이 되고 분양가가 내려가지 않는 한 이런 흐름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택 공급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수요가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몰린 지역에서 과열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홍현입니다. 부동산 시장 회복세를 가늠하는 가격 지표인 상승 거래 비중과 신고가 거래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서울 인기 지역의 아파트 상승을 견인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상승 거래 비중은 49.6%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상승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월 38.6%에서 2월에 40%를 넘기고 3, 4, 5월 들어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마포와 강남구에서 상승 거래 비중이 컸습니다. 6월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는 9.3%로 1월 대비 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신고가 거래 비중은 연초보다는 증가했지만 비중은 1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울과 달리 지방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하락세가 강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값은 0.55% 올랐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0.65%, 지방이 0.98% 떨어진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정비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상가 쪼개기 문제 해결을 위해 조합원 분양가 산정 방식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동향 브리핑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에서 주택 입주권을 획득하거나 상가 조합원 수를 늘려 상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상가 쪼개기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문제는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동별 동의 요건에 따라 상가 동의율을 확보하는 협상 과정이 길어지면서 조합 분담금이 늘고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올해 초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정비 예정구역 등의 상가 쪼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같은 개정안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일기 신도시가 포함된 경기도와 성남시 등이 상가 쪼개기 제한을 위한 각종 법령 개정에 나서고 있지만 정상적인 분할과 입주권을 누린 상가 쪼개기 구분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용산구 일대에 진행 중인 한남 뉴타운은 5개 구역 미니 신도시급에 총 11,500여 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인데요. 그런데 아직 시공사 선정 절차가 남아있는 4구역과 5구역을 두고 건설사들 눈치 싸움에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들 경쟁 사이에서도 구역별 온도차를 보이는 가운데 향후 개발 계획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송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남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두고 각 구역별로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경쟁 온도 차이가 포착됩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보광동 한남 5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에 DLENC가 단독 입찰하며 유찰됐습니다. 우리가 대의원이 결의된 시공사 선정 계획에 의하면은 1차 입찰 유찰 시에는 즉시 재입찰 공고하도록 돼 있어서 이제 구청하고 협의만 하면 바로 재입찰 공고를 할 겁니다. 우리는 원하고 있지만 결과는 역시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5구역에서 경쟁 입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인근 4구역보다 일반 분양분이 적고 공사 난이도도 높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3.3제곱미터당 공사비도 5구역은 916만 원, 4구역은 940만 원으로 다소 차이가 납니다. DLENC 측은 조합의 입찰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해 재입찰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는 10월 시공사 선정을 앞둔 한남 4구역은 대형 건설사 간의 치열한 경쟁 입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5구역에 비해 입지는 한강변에서 조금 멀지만 일반 분양 물량이 더 많아 사업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남 4구역 재개발 사업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 ENC 등이 모두 사업 참여 의사를 적극 밝히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네, 송정은의 뉴스픽 시간입니다. 지난 2월 저출산 극복과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 1인당 출산 장려금으로 무려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해 화제가 된 기업이 있었죠. 바로 부영그룹입니다. 부영은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총 70억 원을 지급했고요. 계속해서 출산 자녀 1인당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실 출산 장려금이나 수당제도 등을 도입한 기업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영처럼 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적은 없어서 사회 안팎으로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부영의 이 같은 파격적인 혜택은 단순히 화제를 모으는 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7월에 열린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고요. 실제로 상반기 부영그룹 신입 경력 채용에서 구직자들이 직전 공채였던 2017년보다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 부영 효과가 건설 부동산 업계의 다른 기업들을 자극하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GS건설 보겠습니다. GS건설은 임신과 출산, 육아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혜택을 확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강하고 또 신설한다고 합니다. 먼저 난임 시술비를 1회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요. 총 5회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실 발생 비용의 50% 지원하고 출산 축하금을 기존보다 2배 늘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출산 축하 선물과 예비 부모를 위한 교육, 육아휴직 복직자를 위한 적응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제도도 신설했습니다. 또 법적으로 지정된 육아휴직 기간 1년 외에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렸고요. 남성 직원들을 위해서 배우자 출산 휴가, 이것도 기존 열흘에서 2배로 늘려서 20일로 적용합니다. 호반그룹도 이 같은 제도를 지난달에 신설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결혼 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요. 난임 시술비 최대 390만 원 지원, 2박 3일의 국내 리조트 태교 여행 지원, 또 출산 축하금 첫째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는 2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든든 아빠 휴가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21일 3회에 걸쳐서 사용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2년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에게 최대 840만 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국내 대표적인 부동산 디벨로퍼 기업이죠. MDM도 자녀 출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019년부터 세 자녀 출산 시 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18년간 2억 1,6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이중근 부영 회장과 함께 사실상 국내 최고 출산 장려 금액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이 저출산 문제로 시름이 참 가득하죠. 사실 인구수는 그 나라의 국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 경제가 인적 자원의 많은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저출산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저런 해결 방법보다는 많이 나올수록 돈을 준다. 가장 단순한 방법인데 이게 제일 효과적인 대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정은의 뉴스픽이었습니다.
캘린더 함께 하시죠. 화제의 청약 단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굉장히 핫한 단지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분양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 큰 관심을 받았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서는 레미안 원펜타스 단지, 그리고 금호건설이 새롭게 선보이는 아파트 브랜드죠. 아테라로 공급되는 춘천과 고양 단지, 이렇게 3개 단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레미안 원펜타스입니다. 지난 19일에 분양 공고가 나면서 당첨만 되면 10억, 20억 시세 차익 거두는 로또 단지다, 이렇게 화제를 모은 단지입니다. 서울 강남권에 자리하는 레미안 브랜드 단지인 만큼 관심도도 굉장히 높고요. 현재 평당 분양가가 6,736만 원인데 국평인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하면 약 23억 원 수준이거든요. 인근의 아크로 리버파크나 레미안 원베일리의 현재 시세가 최대 44억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이 로또 단지라는 명칭이 붙을 만도 합니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1원에 들어섭니다. 신반포 15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공급되는 단지고요. 총 641가구 중에 일반 분양 물량은 292가구입니다.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6개 동 규모고 공급되는 전용 면적이 다양합니다. 59, 84, 107, 137, 155, 191제곱미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반 분양 물량 중에는 84제곱미터 물량이 A에서 D타입까지 총 215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합니다. 이 펜트하우스로 구분되는 137제곱미터는 A타입이 8가구, B타입이 3가구, 155제곱미터는 4가구, 191제곱미터도 역시 4가구가 공급됩니다. 이 서울 강남의 최상급 입지 조건을 누릴 수 있기에 많은 관심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 역세권 입지고요. 1395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도 이 단지 반경 1km 내에 위치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어서 이 도로교통 입지도 우수하고요. 센트럴시티 강남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서울성모병원,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이 생활 인프라도 단지 반경 1km 내외에 있어 편리합니다. 교육 환경도 우수합니다. 그야말로 학세권 아파트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반포초등학교와 반포중학교, 신반포중학교, 세화여중과 세화여고 등 명문학군에 덜비치 칼리지 서울영국학교 등 국제학교까지 단지에 붙어 있습니다. 이 정도 입지 아파트가 인근 시세 대비 20억 원가량이 왜 적게 분양가가 책정됐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2021년 일반 분양을 진행하기 위해 택지 감정평가를 받았다가 분양이 미뤄진 탓에 당시 기준으로 분양가가 산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첨되더라도 여유분의 자금 계획이 꼭 필수입니다. 계약금 20%를 다음 달 19일 계약 때 즉시 내야 하고요. 후분양 아파트여서 중도금 대출 없이 10월 20일까지 잔금 납부해야 합니다. 즉시 입주 시에는 담보 인정 비율인 LTV 5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이 대출 금액이 크기 때문에 DSR, 즉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도 따져야 합니다. 분양 일정은 7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31일 2순위 순서로 진행됩니다. 입주 예정일은 올해 8월 31일입니다. 로또 청약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후분양 단지이기 때문에 자금 계획이 꼭 필요하다라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지 만나볼까요? 네, 이어서 금호건설이 올해 5월 새롭게 출시한 아파트 브랜드죠. 아테라로 공급되는 2개 단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춘천에 공급되는 춘천 아테라 에듀파크입니다.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770-6번지 1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총 477가구로 모두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은 72, 84AB, 97, 116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호건설 측은 수요자들의 다양한 니즈와 트렌드를 반영해 72제곱미터와 97제곱미터의 틈새 평면을 추가 구성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단지 지하에는 전체 가구가 이용 가능한 창고가 마련됩니다. 부피가 큰 레저용품이나 계절 옷 등을 보관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에듀파크라는 단지명에 걸맞게 단지 내 조경 비율이 37%에 달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경로당과 독서실,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등이 들어섭니다. 가구당 주차 대수는 1.5대입니다. 인근에 학군도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천초등학교까지는 대로 횡단 없이 통학이 가능하고 춘천여고와 강원중, 강원고등학교는 반경 1km 내에 있습니다. 학원가로 유명한 후평동과 퇴계동 학원가도 가깝습니다.
이 도로교통으로는 춘천 IC와 춘천 순환로, 경춘선 춘천역, 또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등이 인접해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로는 MS마트와 구봉산 카페거리, 후평동 상업시설 등이 있습니다. 청약 일정은 7월 29일 특별공급 30일 1순위, 31일 2순위 순서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8월 7일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6월 1일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이 교육 여건 그리고 조경까지도 잘 갖춰져 있는 두 번째 단지 만나봤습니다. 자, 세 번째 단지는 어디인가요? 네, 다음은 역시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일대에 들어서는 아테라 단지입니다. 고양 장항 아테라 단지인데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529-26번지 1원에 들어섭니다. 장항지구 B-3 블록 구역입니다. 이 단지는 금호건설이 아테라 브랜드를 론칭한 이후 수도권에 처음 선보이는 분양단지입니다.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참여하는데요. 금호건설을 주관사로 계룡건설산업, 극동건설, 금성백조주택이 함께 참여합니다. 총 760가구 규모인데 모두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9층 8개 동 규모고요.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 단일 평형대인데 A, B, C 타입 이 3개로 구성됐습니다. 최근 장항지구가 대규모 신규 주택지구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장항지구는 대지 면적 196만여 제곱미터에 인구 2만 7천여 명, 건설 호수만 11,800여 호에 달하는 공공주택지구인데요. 일산 일대의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데다가 대규모 개발 호재도 있어서 향후 새로운 경기 서부권 거점 도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로는 단지와 맞닿은 한류월드로 등을 통해 인접 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합니다. 자유로나 제2자유로 이용 시 장항 IC와 한류월드 IC 진입도 편리합니다. 지하철역이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 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3호선 마두역이 차량으로 약 6분 거리에 있습니다. GTX A 노선인 킨텍스역이 개통하면 교통 여건은 좀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올해 9월 개교 예정인 장항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유치원과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 예정 부지가 도보거리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백마 학원가나 킨텍스 학원가는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롯데백화점 일산점,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킨텍스, 그리고 라페스타, 원마운트 등 쇼핑 문화시설과 트레이더스 홈세일 클럽, 코스트코 일산점, 인제대학교 일산 백병원 등 인근 생활 인프라가 풍부합니다. 일산 호수공원도 약 2km 내로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공공주택지구 내 분양단지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가 기대됩니다. 청약 문턱도 비교적 낮습니다. 분양 일정은 8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7일 2순위 순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5월 1일입니다. 분양가 상향제 적용으로 이 합리적인 분양가가 돋보이는 마지막 단지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송정은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파죽지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은 매주 최다 상승폭을 경신하고 있고요. 전셋값 상승세는 무려 6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서울 내 매물 부족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향후에도 공급 물량이 많지 않은 만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계 공표 지역 전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한 지역은 지난주 95곳에서 98곳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보합 지역은 9곳에서 7곳으로, 하락 지역은 74곳에서 73곳으로 줄었습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06% 올랐습니다. 지난주 상승폭인 0.05%보다 0.01%포인트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모두 전주 대비 상승폭이 오르면서 수도권 전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5% 올랐습니다.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전주 하락폭인 마이너스 0.04%보다 하락폭을 소폭 줄인 마이너스 0.03%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인 0.28%보다 더 커진 0.30%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는 강북 지역보다 강남 지역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먼저 서울 강북 지역 14개구는 전주 대비 0.25% 올랐습니다. 강북에서는 성동구의 상승세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이 성동구는 금호와 하왕십리동 역세권 위주로 0.52%라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외에 마포구는 염리, 대흥동 신축 위주로 0.40%, 용산구는 이태원, 이촌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0.39%, 서대문구는 부가연, 남가좌동 위주로 0.37%, 광진구는 광장과 구이동 위주로 0.36% 올랐습니다. 강남 11개구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34% 올랐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송파구는 잠실과 가락동 대단지 위주로 0.56% 오르면서 서울 전체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서초구는 잠원과 반포동 재건축, 선호단지 위주로 0.46%, 강남구는 압구정, 개포, 역삼동 위주로 0.42%, 강동구는 고덕과 암사동 위주로 0.37% 올랐습니다. 이 같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강세는 선호 지역 중심으로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시세 상승이 지속되면서 이 매수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 매도 희망자 다수가 시장 추이 관망을 위해서 매도를 보류하면서 전반적인 매물량이 감소한 것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천 아파트 매매가는 0.14% 올랐습니다. 이전 상승폭인 0.07%보다 상승폭을 상당히 키웠는데요. 서구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당하, 원당동 위주로 0.35%, 동구는 송현, 만석동 신축 위주로 0.12%, 남동구는 논현, 서창동 대단지 위주로 0.11%, 부평구는 부계, 삼산동 위주로 0.11%, 중구는 중산과 운서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0% 올랐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 전주 대비 0.08% 상승했습니다. 경기도 전체 상승세와 달리 오산과 평택의 하락세는 상당 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오산과 은계동 구축 위주로 0.05%, 평택시는 군문, 이충동 위주로 0.05% 떨어졌습니다. 반면 과천시는 부림과 중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0.47%, 성남 수정구, 창곡과 신흥동 위주로 0.32%, 성남 분당구는 정자와 서현동 위주로 0.24%, 수원 영통구는 영통과 망포동 역세권 위주로 0.21% 상승했습니다. 지방아파트 매매가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하락폭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방 전체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3% 떨어졌습니다. 이 중 5대 광역시는 전주와 동일한 마이너스 0.05%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대구는 마이너스 0.11%, 부산은 마이너스 0.05%인데요. 이 모두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입니다. 매주 하락폭이 커지던 것과 달리 이번 주는 하락폭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눈에 띕니다. 한때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던 세종의 하락폭이 마이너스 0.02%까지 줄어들었습니다. 8개도 전체는 전주 대비 0.01% 떨어졌는데요. 강원과 충북, 전북은 전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고 경남은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전주 대비 0.06% 올랐습니다. 무려 62주째 전세값 상승세를 기록 중인 서울 지역이 단연 돋보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모두 전세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전체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15% 올랐습니다. 지방은 전주와 동일한 마이너스 0.02%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보다 0.18% 올랐습니다. 정주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과 대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과 대기 수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인근 단지나 구축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세도 동반되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 14개구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보다 0.18% 올랐습니다. 2주 전에 0.34%의 상승세를 보였던 은평구 아파트 전세 가격은 이번 주 0.14% 상승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여전히 상승 흐름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성동구는 마장과 금호동 주요 단지 위주로 0.29%, 용산구는 산천과 이촌동 위주로 0.25%, 노원구는 중계와 상계동, 학군지 위주로 0.25%, 서대문구는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대단지 위주로 0.25%,
마포구는 염리와 도화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0.25% 올랐습니다. 서울 강남 11개구 아파트 전세 가격도 강북과 동일하게 0.18% 올랐습니다. 영등포구는 신길과 당산동 역세권 위주로 0.24%, 구로구는 개봉과 구로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0.23%, 양천구는 목동과 신정동 위주로 0.22%, 강서구는 마곡과 등촌동 위주로 0.18%, 동작구는 본동과 상도동 역세권 위주로 0.18% 상승했습니다. 인천 아파트 전세 가격 0.20% 올랐습니다. 지난주 상승폭인 0.14%보다 더 크게 올랐는데요. 부평구는 부계와 갈산동 구축 위주로 0.35%, 서구는 당하, 청라동 신도시 위주로 0.29%, 미추홀구는 용현과 숭이동 대단지 위주로 0.21%, 남동구는 서창과 구월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8%, 계양구는 박촌과 효성동 준신축과 역세권 위주로 0.11% 상승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12% 올랐습니다. 공급 물량 영향을 받는 안성시는 공도읍과 당왕동 위주로 0.24% 떨어졌는데요. 반면에 성남 수정구는 창곡동과 신흥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0.41%, 광명시는 철산과 소화동의 교통 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0.31%, 수원 팔달구 화서와 우만동 위주로 0.24%, 화성시는 오산동과 남양읍 위주로 0.23% 올랐습니다. 지방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마이너스 0.02% 떨어졌습니다. 5대 광역시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2% 떨어졌는데요. 다만 하락세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는 마이너스 0.07%, 대전은 마이너스 0.05% 각각 전세 가격이 떨어졌는데 전주보다는 하락폭을 모두 줄인 모양새입니다. 지난주 전세 가격 상승 전환했던 세종은 이번 주에는 마이너스 0.03%로 다시 하락으로 바뀌었습니다. 8개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보다 0.01% 떨어졌습니다. 강원과 충북, 충남의 경우 전세값이 지난주보다 상승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상승세에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 매매가 상승폭은 지난 2018년 9월 이후 6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같은 상승세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건설 부동산 업계는 시장 호황에 따른 상승보다는 매물 부족 현상으로 인한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추세적 상승은 아니라며 급한 불 끄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단순히 추세 상승이 아니라는 메시지만으로는 최근의 가파른 상승세와 이에 따른 시장 수요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서울과 그 외 지역 간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